자, 글의 요지 문제 요령은 아래쪽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중심 소재를 찾아서 해석을 하면 되고, 첫 번째, 첫 문장부터 천천히 해석을 하겠습니다. 도시, 배달, 수단, 탈 것이란 뜻이 있죠. 비어크. 탈 것, 수단인데, 탈 것도 이란 뜻과 수단이란 뜻인데 문맥에 따라서. 자, 도시, 수동, 수송, 수단들이, 이것은 채택되어진다가 아니고 적응 혹은 적응시키다겠죠. 더 맞추도록, 뭐에? 인구 밀도. 그러면 도시 배치의 인구 밀도에 더 적합하도록 이것이 뭐다? 개조될 수 있습니다. 단어를 적어놨습니다. O와 A 미세한 차이가 있죠. 여기서는 입양하다가 아니고 채택하다가 아니고 바뀔 수 있다. alter, 약간 변화의 느낌을 잡아서 해야 합니다. 자, 계속적용법이죠. 그래서 앞에 말하던 같은 지칭의 대상이죠. 그래, 아까 말한 바로 그것이 뭐다? 포함합니다. 더 작은 탈 것, 더 작은 수송수단들을 포함하는데, 예를 들면 밴도 있고 자전거 등을 포함한다. 그래서 자, 요 later one 하잖아. 우리 설마 E랑 A는 구분 못하는 거 아니죠? 자, A는 후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앞에 하나 전자, 뒤에 말하는 것은 후자가 되겠죠. 그러면 later one 하면은 방금 말한 거 말고 두 개를 말했을 때 뭐다? 후자니까 이걸 말하겠죠. 자, 그러면 편지가 아니라 이거 뭐다? 방금 말한 그 두 번째 거, 후자는 뭐다? 후자가 뭘 가지는데, 뭘 가진다? 잠재적인 영향력을 가집니다. 가능성을 가집니다. 뭐 할 가능성? 선호되어지는 뭐다? 최종적인 수송수단. 특히 뭐다? 어떤 곳에서 높은 밀도를 가지고 굉장히 혼잡한 지역에서 마지막 선호되는 수송수단이 된다. 이 부분 중요하겠죠. 이 density가 나오고 또 high density가 또 반복되죠. 복잡한 곳에서 자전거에 대한 얘기가, 자전거가 소재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봤는데 밑에를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자전거들을 사용하는 것이, 카고는 뭐로써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화물 집적하는 거를 카고라고 하죠. 응? 그러면은 화물 집적하는 거, 그럼 화물 운송수단, 비어클, 탈 거 수송수단, 운송수단이랬잖아. 그러면은 화물 운송수단으로서 자전거를 사용하는 것이 어떻다? 특히 격려되어진다. 수동태지. 뭐 할 때. 얘 분사구문 그 축약형이잖아. 그러면 뭐다? 이거는 축약형인데, 어쨌든 같은 주어를 공유해서 줄여서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특히 장려가 되고 더 하라고 촉구되어지는데 뭐 할 때? 결합될 때. 뭐와 결합될 때 같은 주어를 공유하기 때문에 줄인 겁니다. 분사구문 부사절 축약형이죠. 부사절을 줄인 겁니다. 주어를 줄인 건데 의도치 않게 접속사를 안 줄이는 경우도 있어요. 부사절 축약형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혼합되어질 때, 정책과 혼합되어지는데 어떤 정책이다? downtown이 아니고 restricting motor vehicle access to. 자, 그러면은 정책과 결합될 텐데, 뭐를 제한하냐면 자동차의 접근을 제한하는, 뭐라고, 자동차겠죠? 자동차의 접근을 제한하는 정책이겠지. 어디로의 접근이냐면 뭐다?
특정한 지역인데 도시의 특정한 지역이 아까 뭐 밀집되어 있고 이런 말 했었잖아. 그럼 뭐다? 도심, 중심가 도심, 그리고 상업지구, 그리고 또는 뭐하다? 뭐 하는 거? 자전거 전용 도로의 확장. 이해됐나요? 확장이지. 자전거 도로의 뭐다? 자전거 전용이잖아. 이거 데디케이트 다른 데서도 나왔는데 전용이란 뜻도 알아두세요. 좀 가끔 나옵니다 이거. 그러면은 자전거 전용 도로의 확장, 요런한 지역들, 특수한 지역들의 자동차, 우리 도시만 봐도 차 없는 거리 많이 하잖아요. 주말이나 도심가에 차 없는 거리 해서 뭐 낮 1시부터 10시까지는 차 진입을 못하도록 하는 굉장히 번잡한 거리에 그런 걸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결론은 자전거를 화물, 화성수단처럼 사용하는 것이 장려가 된다는 거죠. 됐죠? 왜냐면 자동차가 못 들어가니까. 그러면 몇 번이다? 자동적으로 너무 쉽게 찾을 수 있는 유형이라서 답은 1번입니다. 자, 왜냐? 도시에서 자전거는 효율적인 수송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자동차가 들어갈 수 없고, 그리고 카고 비어클, 이게 정확하죠. 그래서 선호될 수 있고, 그리고 여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레이더 원을 해석을 잘하고, 요 밀집된 지역에 자전거를 최종 수단으로, 굉장히 복잡한 지역의 수송수단으로 쓸 수 있다. 됐죠? 자, 그리고 마저 이어서 같은 맥락으로 주제, 제목 다 이어서 한꺼번에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 문제. 주제 문제도 전체적인 해석을 정확하게 빠짐없이 하면, 소재를 놓치지 않고 하면 잘 풀 수 있는, 무난하게 풀 수 있는 유형입니다. 자, 문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항상 처음 끝을 잘 바라고 있고, 명시적 단서, 이런 반전에 해당하는 부사절, 접속 부사, 뭐 이런 것들 잘 보라고 했었죠. 반전을 나타내는 경우, 대조를 하거나 뭐 그러한 문맥 전환을 이루기 때문에, 크게 문맥 전환이 변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바라고 있었고, 바로 풀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이점인데, 뭐의 이점? 정보 공개죠. 공개의 중요한 이점이 뭐와 반대로 뒤에 나오는 뭐와 반대인데, 뭐다? 공격적인 형식인데, 규제의 공격적인 형태와는 달리 어떻다? 그것의 유연성을 가지고 존중한다. 자유시장의 작용에 대한 존중이 있다. 그러면 지금 정보 권리가, 결론은 시장 규제보다는 더 낫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됐죠? 왜냐하면 이러한 유연성이나 존중을 함에 있어서 우선적이다, 좋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mandates, 명령입니다. 규제하는 명령이 굉장히 무딘 칼과 같고, 그냥 이거는 예시를 나타내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에너지 효율성, 사용자가 원하지 않은 물건들을 만들도록 한다. 가전제품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 규제에 대해서 안 좋은 점을 나열한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for example이랑 adverse effect는 부작용이겠지. 의도되지 않은 부작용들이 규제에 있다는 겁니다. 강제적으로, 공격적으로 규제를 하는 게 좋은 점이 아니다. 예기치 않은 부작용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 천천히 해석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빠르게 보는 눈을 키워서 중요한 문장을 더 중심을 둬서 읽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information provision, 이것은 provision, 정보 제공이죠. 자, 정보 제공은 또 by contrast 또 나왔죠. 정보 제공과 비교 대조겠네. 정보 제공이 또 이와는 반대로, 이와 달리 존중합니다. 자유인데 선택의 자유를 존중합니다. 아까 시장에 대한 자유시장 얘기가 나왔고, 가격에 의해서 선정되는 자유시장 나왔었지.
그리고 선택을 또 존중한다. 자, 그래서 정보 공개에 대한 장점을 얘기하죠. 자, 그래서 요것도 우리 평가원이 요새 좀 스마트해진 게 우리가 흔히 하는 공식처럼 아는 것들 있잖아요. For 아까 영상에서 얘기했는데 for example, for instance 같은 거. 또 많은 예들을 나타내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거라고 주기도 하지만 그걸 안 주고 예시를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주어가 동사한다면 이럴 거야. 구체적인 상황을 들면서 말을 하는 결론은 앞에 말하는 요거. 그러니까 선택의 자유를 준다. 요거를 말하고자 하는 그것을 이해를 돕고자 재진술을 하는데 구체적인 상황을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에 남자가 있고 이런 선택을 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if는 앞에 내용이 이해가 되면 좀 넘어가서 다른 더 중요한 문장을 찾아서 읽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바로 마지막 문장 넘어가겠습니다. 정보 공개. 역시나 자주 말하고 반복되는 말들은 자, 그 문단에, 그러니까 그 전체 글의 핵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보 공개는 does not interfere with, 방해하지 않습니다. 간섭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한다? should, 심지어 촉진시킵니다. autonomy, 나오죠. 자율성, autonomy. 자율성인데 뭐야? 개인의 decision making은 choice랑 같은 맥락이겠죠. 어디 갔죠? 의사결정, 개별의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촉진시킨다.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보고 일단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답이 몇 번이 되나요? 자, 답이 몇 번? 1번부터 답은 2번이 됩니다. 2번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 답을 넣고 바로 볼게요. 2번이 주제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자, 2.2라고 했죠. 자, 플러스 요인들만 계속 얘기했어. 존중하고, 자율권, 의사결정권, 자율성 다 뭐다? 요거를 존중해준다고 했고, 그리고 또 뭐다? 유연성까지 찾아준다. 그럼 다 정점이지. 2.2 플러스 요인입니다. 뭐에? 정보 공개의 퍼블릭 사이징이 공고화하는 거잖아. 공개화하는 건데 정보를 공개하는 거 뭐야? 자유결정, decision making, 그리고 freedom of choice 맞잖아요. freedom of choice를 정보 퍼블릭 사이징이 뭐다? 정보 퍼블릭 사이징이 disclosure, 이거의 disclosure이랑 매칭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단어를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2번이 됩니다. 자, 혹시 모르니 개념 설명 한 번만 더 할게요. 이미 다 이해한 친구는 다음 타임라인 문제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간단하게 도식화 설명을 할게요. 자, 정보 공개, disclosure, 정보 공개는 곧 알 권리라고 보면 돼요. 여기 예시를 보면, 예시 문장을 잘 해석을 하면 알 권리입니다. 왜냐? 우리가 모르는 놓쳤던 칼로리라던가 살을 빼야 될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을 더 해줌으로써 해서 그들이 그러면 단백질 함량이 더 높은 거 혹은 탄수화물이 함량이 낮거나 칼로리를 더 낮은 음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혹은 전자제품의 어떠한 그 기준을 더 명확하게 제시해 줌으로써 혹은 자동차나 어떠한 요건에 안전의 위험성이나 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칼로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그 소비자나 그것을 본 사람에 의해서 그 정보가 공개됨으로 인해서 자신의 알 권리를 지킬 수가 있다. 그래서 더 나은 선택을, 그 본인의 입장에서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하는 자유를 준다는 부분에서 존중하고 유연성이 있다. 이 부분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글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규제에서와 단점이 이렇기 때문에 대조를 하는데 플러스 요인을 말하는 반면에 정보 공개는 이렇게 플러스인데, 규제라는 것, 레귤레이션에 관해서는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적합하지 않다. 부작용이 있고 고객들이 원하지도 않는 혹은 불필요한, 고객들이 원하지 않고 작동도 제대로 하지 않은 형태의 가전제품이나 뭐 이러한 형식으로 갈 수 있다. 단점이 규제가 오히려 단점이 되고 오히려 정보만 줌으로 해서 알아서 선택할 수 있도록, 더 나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다라고 합리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용이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혹시나 몰라서 보기 풀이만 빠르게 하겠습니다. 자, 스텝이 우리 계단, 발걸음, 뭐 뜻이 여러 개가 있지만 수능 문제이니만큼 여기서는 우리 take a step 하잖아요. take a
우리 조치를 취하다, 테크 메저를 하잖아요. 그럼 뭐지? 조치입니다. 대책 조치. 다음 스텝. 그러면 조치입니다. 절차인데 make public information. 공공의 정보를 뭐 함으로써 make accessible. 접근 가능하도록. 오형식은 형용사 받겠죠. 접근 가능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절차인데 누구에게 이용할 수 있는 절차냐면 고객들이 접근하고 공개적으로 정보를 공공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절차. 절차 이거를 헷갈려 했던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절차 때문에 안 됩니다. 절차인 듯 하지만 요거는 이점이라고 가야 됩니다. 자, 비슷한 맥락의 말이지만 자유선택과 그것의 자유선택에 확실해주는 이점이지 자유로운 의사결정이란 말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자율성과 어우러져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단순히 공고화해서 사람들이 알도록 하는 것의 스텝이 아니라 좀 더 플러스 요인, 화자의 의도와 생각도 플러스 요인이란 부분, 요거 그리고 프리 초이스에 더 맞춰줘야 합니다. 자, 그리고 3번을 보면 전략들인데 회사의 입장에서 for to 구문이지. 그러면 회사가 이윤을 느리도록 자유시장에서 이윤 느리도록 회사를 위한 건 아닙니다. 거기 소비자 위주로 얘기한 거죠. 자, 3번. 자, 이거는 필수품들이 아니고 이거는 필요성이지. 자, 식별하고 파악하고 분석하는 건데 현재의 산업 동향을 파악한다. 동향 아닙니다. 동향도 아니고 분석의 필요성도 아닙니다. 자, 그리고 효과, 영향인데 다양한 시장, 다양화된 시장의 영향? 다양한 시장은 아닙니다. 하나 나왔어요. 자유시장 하나 나왔어요. 자, 그리고 다양한도 말이 안 되고, 고객 결정, 이건 맞는데, 합리적인 고객 결정, 이거는 맞는 듯 싶지만, 앞에가 틀렸기 때문에 말도 안 되고, 그리고 2번이 더 가깝고, 나은 답이 있기 때문에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거, 놓치지 않고 마저 이어서, 제목 찾기 하겠습니다. 자, 24번. 24번도 굉장히 많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유형이었어요. 뇌에 관련된 내용인데 굉장히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유형입니다. 굳이 내용이나 소재가 난해하다고 해서 반드시 문제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하면 되고. 근데 이 유형의 특징은 보통 우리가 알기로 초반이랑 끝에 답이 포진되어 있다고 하는 반면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however 다음에 답이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외상으로 아래쪽이 아니라 보통 요 however 뒤편에 좀 중간 정도 위치에 약간 답이 나와 있었다. 단서가 되는 구간이 나와 있었고, 그리고 맨 처음에 나와 있었다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이런 명시적 단서와 처음을 잘 봐야 합니다. 그 예외로 밑에에서도 답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잘 맞춰서 해석을 해서 푸는 문제. 이 특징을 설명했고, 자, 바로 해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양한 부분들인데 뇌의 시각 체계의 다양한 부분들이 정보를 얻습니다. 어디에서 우리 on a regular basis 알죠? 요런 표현들 알지? 그러면은 on a regular basis 혹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데 자, 보세요. 잠깐만. 자, on a regular basis가 흔히 우리가 아는 건데 on a basis도 하면은 그런 방식으로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 형용사하는 방식이니까 여기서는 need to know 그러면 필요할 때만 필요한 것을 알려주는 방식으로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자, 요게 오늘 여기서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자, 필요할 때만 필요한 것을 알려주는 방식이 오늘 need to know basis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필요할 때만 알려준다. 이런 방식으로 뇌의 시각 시스템의 다양한 부분들이 정보를 얻어간다라고 했죠. 이런 방식으로. 자, 그래서 세포들인데 뭐하는 세포들? 관계대명사죠. 형용사. 그럼 도와주는 세포들이 뭐를? 너의 손 근육을 도와주는 세포들이 reach out to 손을 뻗어서 닿다거든. 한 물체에 닿는데 한 물체에 닿도록 하는데 이거는 알 필요가 있다.
그 크기나 위치인데 그 물건의 위치겠죠. 그러면 세포가 알 필요가 있다. 그 사이즈 크기와 그 물건의 위치를 알 필요가 있다는데, 자, 하지만 그들은 don't need to know. 또 알 필요가 없다. 뭐에 관해서? 색깔에 관해서 알 필요 없다. 아, 그렇지. 손을 뻗을 때 필요한 건 크기나, 뭐, 크게 크면 두 손으로 잡아야겠다는 정보가 필요할 것이고. 근데 이걸 뻗는데 필요한 정보만 얻는다는 거예요. 세포가. 필요하지 않는 거 얻지 않는다. 이 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같은 말을 또 재진술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그 구조 보는 눈을 키워야 합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예시 설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다 해석하진 않을게요. 자, 찬찬히 시간을 두고 영상을 멈추고 본인이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같은 말 재진술이 이어지고 있는데 예시가 상당히 좀 긴 편이기 때문에 일단 스키밍을 해서 빠르게 넘어가서 결론은 모양, 색깔, 위치, 움직임 이런 거 잡아내는 정보들인데 그것이 어떻다? 하지만 어떻다? 너의 뇌의 한 부분이 본다. 그것의 뭐다? shape, 모양이잖아. 다른 부분은 본다. 색깔. 그리고 또 너의 뇌의 또 다른 부분은 감지한다. 위치를.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인지한다. 움직임을. 결과적으로 이거는 뭐야? 국부화, 지역화된. 그러면 이거는 여기서 뇌에 뇌가 갑자기 지역화되면 이상하잖아. 그러면 이건 국부적인, 부분적으로 해석하면 된다. 그러면은 이것도 구문 추격형이지. 그 뇌를 받는 거지. 그러면 국부적으로 된 뇌니까 국부적인 뇌 손상이 어떻다? 된 후에 가능하되 보는 것이 부분적인 면만 가능하다. 물체를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못 보고 한 물체의 특정 부분만 보는 것이 가능하다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여기 이것만 보고 뇌가 결론은 다양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고 뇌 시각 시스템은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데 자, 여기 이거 계속 강조를 했었지. 필요할 때만 필요한 것을 알려주는 방식인데 결론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만을 취하고 세포 입장에서 모양, 색깔, 위치, 움직임을 가질 때 이것을 한 세포가 다 한꺼번에 보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세포들이 그 역할에 맞게 필요한 상황에 맞춰서 본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거를 다 밑에까지 다 읽진 않고 자, 그러면은 답이 당연히 몇 번이 됩니까? 답은 몇 번이다? 5번입니다. 자, 답은 5번이 되어야 합니다. 왜 5번인지 볼게요. 자, 분리되어 있고 독립적이다. 뭐가? 뇌세포의 시각적 인식이 뭐다? 분리되고 독립적이다. 요게 한 단칼에 나오죠. 그럼 4번부터 다시 다른 질문도 볼게요. 여기서 이해가 된 친구는 다음 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4번. 4번은 왜 뇌세포가 예시가 전형적인 모범 전형적인 예시가 됩니까? 어디에? 자연적인 회복 과정에 예시가 되냐? 예시도 아니고 자연적인 회복에 관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자, 그리고 3번 블라인드 스팟은 맹점. 자, what is still unknown? 여전히 알려지지 않은 것. 뇌에 관해서 알려지지 않은 좀 알려지지 않은 것 아닙니다. 자, 그리고 분리된 부분에 대한 기능을 설명한 것입니다. 자, 2번은 비밀 임무인데 뭐에? 색깔에 민감한 뇌세포의 비밀 임무. 색만 있어서는 안 되고 색이 아니라 인지할 수 있는 모든 정보들을 다 포괄해야 합니다. 자, shape, movement, location. 한 부분은 색깔 감지하고 한 부분은 위치와 움직임, 모양 다 이런 걸 포괄할 수 있는 말을 해야 돼서 분리적이고 독립적인 시각 정보를 인식한다가 맞죠. 그리고 1번 마지막으로 시각체계는 never betray는 배신하다죠. 우리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다. 이거는 정말 갑자기 말도 안 되는 뜬금한 거죠. 이거 하나만 자꾸 풀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당연히 5번이 됩니다. 무난하게 풀 수 있는 쉬운 유형의 문제였습니다.